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결과를 들어보니 과연 이들이 6개월의 시간 동안 23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1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써가면서 과연 무엇을 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마치 여기저기서 조각조각 서로 다른 퍼즐들을 가지고 와 억지로 끼워놓고 갖다 붙여 자신들이 보고 싶은 그림을 만들어냈구나라는 인상부터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수사에 깜조차 되지도 않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내란죄라는 초대형 범죄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주원 이렇다더라라는 조각들을 자신들의 상상력으로 억지로 이어붙이고 끼워넣어 자신들이 보고 싶은 또 그리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려고 과대포장하고 부풀리다 보니 이번과 같은 수사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면 무슨 영화 시나리오 그 자체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2023년 10월이라는 게 국군의 날 행사 뒤 군 장성들과 한 뒤풀이 술자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엄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 이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술자리에서 술기운에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그 이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다가 군 장성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을 논의했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너무 모티브를 따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라고 하는데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이었다면 군이 국회에 투입되었을 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것입니다. 또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라고 하는데 정부나 국회 어디에도 비상입법기구란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메모에서 힌트를 얻어 저렇게 발표를 하는 것인지 갖다 붙여도 너무 갖다 붙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다는 게 아무리 비상계엄이라고 할지라도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전례가 없고 이 또한 어디서 나온 상상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원인은 거대 야당을 획책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종북 반국가 세력에 있는 것이지 반대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반대 세력이라고 취현해서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 수사가 얼마나 갖다 붙이기인지를 말해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라고 하는데 저개발 국가나 빈곤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비상계엄을 통한 권력의 독점 유지가 과연 2024년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확립된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창작한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군사작전이 정상적인 게 어디 있고 비정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군사작전은 정상적인 것이든 비정상적인 것이든 군사상 얼마든지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군사작전으로 인해 적이 도발하면 잘못된 군사작전입니까? 무엇보다 그게 곧 전쟁을 조장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가지고 단순히 검사가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설령 군사작전으로 인하여 적을 도발하는 모양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이 군사작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함부로 비정상적이라고 재단하는 것 자체부터 이번 내란 특검 수사에 오점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우리가 실시하는 모든 군사작전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성공한 군사작전입니까? 대응하고 안 하고는 북한이 선택하는 것이고 북한이 대응 안 했으니까 효과 없는 실패한 군사작전이다. 그걸 검사가 재단한다는 것 자체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으로 획책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지적했던 것이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절실한 검사가 수사 결과에 정치적 색깔을 넣어 해석하는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검사가 공무원이라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이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측리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영화 대사인 줄 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범죄로 몰아가기 위해 이런 전제를 깐다는 것 자체가 이번 수사 결과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역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지를 찾다가 용산이 그나마 가장 적합하다는 공식적 결론에 부득이 용산에 있던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이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동료식으로 국방부는 합동참모부 청사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주제 사실입니다. 이걸 마치 수사 결과로 밝혀낸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건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간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간이 이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청와대 관저를 나왔으니 당연히 다른 관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위치가 당연히 군 공간과 가까울 수밖에 없었던 걸 가지고 무슨 특별한 것처럼 치부해 수사 결과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스러운 내용 채우기입니다.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입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영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군 관련자로서 비상계엄에 대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당연히 메모해 둔 걸 가지고 마치 무슨 대단한 작당이라도 한 것처럼 포장한다는 게 참으로 우스울 일입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구사단과 3사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의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영, 구사단과 3사단을 관할하는 지성작전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군 인사마저 내란 예비 음모로 몰고 가는 것 또한 너무 억지 아닙니까?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찌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였고 단순히 했다고만 하는 게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건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이의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규지시켰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종북, 좌파 등에 대한 경계적 생각을 군 장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최일선을 담당하게 되므로 술자리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자유민주 국가에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3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린 화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도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하였습니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장관이 교체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제기하였고 대통령실, 김용현, 국무총리 한덕수는 거짓선동, 정치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 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자출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란 특검의 계속되는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증거 등에 대한 어떠한 제시도 없이 단순히 그랬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만 나열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 상황을 단순히 이야기한 것처럼 상상하게만 한다는 점에서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첩 사령관으로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언제든지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자신의 생각을 그때그때 메모해 둔 것 가지고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수사 결과 발표하지만 어떤 게 비정상적 군사작전이었는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더구나 남북 간 휴전 상태에서 군사작전을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해서도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 대응에 응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 기능 마비 등 계엄 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차별적인 국무위원 탄핵 시도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에 도사리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의 획책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영역이므로 여기에 대해 함부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지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반국가 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야당이 아니라 종북 반국가 세력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야당을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사 결과 발표를 하지만 이런 식의 몰아가기 발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의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법 박탈, 최상목 지시 문건에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상민, 조지호, 김봉식 지시 문건에 5개 언론사 단전 단수, 민주당사 봉쇄, 여인영 메모에 정치인 체포 명단, 체포조 운영을 통해서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민간인인 자신을 찾아 물어봐 주니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 입장에서는 그에 부응하고자 생각을 수첩에 적었을 것입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이 아니고 정치권과 각 언론사 등에 존재하는 반국가 세력을 찾아내려면 당연히 일정 부분 제한과 통제는 불가피합니다. 그걸 점검한 걸 가지고 마치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약해도 너무 비약한 것입니다. 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하는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라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 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하려한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기분에 취해 이야기한 걸 가지고 마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몰아가는 건 역시 억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진술 들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술자리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의 무장 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기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색출하려면 당연히 그런 대북 작전에 숙련된 인원들로 수사단을 꾸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2023년 4월 총선 결과가 반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 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했다는 것도 너무 억지입니다. 수사단은 성립이나 설치 자체도 안 됐고 조작하기 위하여 준비됐다는 야구 방망이, 송곳, 망치는 누가 준비했고 그런 목적은 누구의 진술에서 나온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없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 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 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2.12는 군사 쿠데타이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권을 발동한 사안으로 양자는 엄연히 사안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같은 것처럼 엮고 그 성격을 물타기 하는 것 자체가 사안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차별적인 탄핵이 남발되고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 내 존재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의 책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민주당이 아닌 대한민국 내 존재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일구에 척결하기 위하여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230여 명의 베테랑 수사관들을 데리고 100억 원가량의 돈을 갖다 쓰며 수사했다고 하길래 그 수사 결과에 뭔가 좀 있나 들여다봤으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기존에 떠들고 다니던 이야기에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고 그 위에 자신들만의 해석을 더 씌워 적당히 발표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만 갖다 썼구나. 그냥 자기들 경력에, 자기들 프로필에, 자기들 포트폴리오에 그냥 한 줄 추가했구나. 딱 그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